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8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조국 혁신당 간담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지난 2일 조국 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소인은 60대 A씨로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주권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폭행을 당해서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당시 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서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가 같은 당내 상급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급 당직자가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창선 집회에 참석한 후에 노래방에 가서 허리를 감싸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하면서 삼보 일배를 할 때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쪽이라고 답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피해자가 좀 몸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오랫동안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아서 그런 거다. 남자랑 잠을 자지 않아서 그런 거다. 라는 성적인 발언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 윤리위원회에 직회부됐고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위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라고 조국혁신당은 밝혔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여전히 논의를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걸 보니 조국혁신당 내부 상황이 현재까지도 얼마나 난잡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더 팩트가 피해자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 A씨는 인생을 걸고 조국혁신당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꿔보자며 손을 내밀었던 조직은 정작 피해자 A씨가 손을 내미는 순간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마주한 것은 동료들의 2차 가해와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무책임한 지도부의 대응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반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기간은 10개월입니다. 10달 동안 참고 참다가 윗선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니까 결국엔 참지 못해서 여성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했고 뒤이어 조국이가 감옥에 들어가 대표직을 대신 맡게 된 당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김선민 권한대행은 구두 보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서면 제출을 거듭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는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10개월 동안 받았던 성추행보다도 성추행을 알린 이후 동료들에게 받았던 2차 가해가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요즘 그 여자 출근도 안 한다더라.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피해자냐? 라는 험담이 조국혁신당 조직 내에서 일상처럼 퍼졌고 평소 불만을 성추행 사건에 얹어서 분노를 키워 분파를 조장한다라는 식의 왜곡까지 뒤따랐기 때문에 2차 피해가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아이 엄마입니다. 조롱을 받던 그 시간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인간으로서 엄마로서의 존엄마저 흔들어 놓아서 힘들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린 당직자들의 고통을 들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하는 분위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뻔뻔한 DNA를 봐선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그 남성은 내가 언제 그랬냐?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고 할 가능성이 큰데요. 성추행을 워낙 상습적으로 많이 저질러서 이 여자한테 그랬는지 저 여자한테 그랬는지 깜빡깜빡하는 거라면 제가 요즘 광고 중인 파마코 브레인을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파마코 브레인은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돼서 기억이 잘 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교수팀이 건강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7년 동안 연구한 결과 사람의 뇌 능력은 22세의 최고조에 달하고 27세부터 쇠퇴한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30살이 훌쩍 넘은 저는 요즘 뉴스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자료를 찾은 다음 내가 무슨 자료를 또 찾아보려고 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금방금방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은 인지 능력이 저하됐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 단어가 생각나질 않아서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어서 인지력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알아보던 중 포스파티딜세린, 이를 줄여 PS라고 하는 막지질이 세포주기 신호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PS 섭취를 매번 음식물로 섭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PS 425g을 얻기 위해선 대두 100kg을 추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량만 추출되는 귀한 원료에서도 프리미엄 원료만 취급하는 뇌연구 전문기업 파마코 바이오가 만든 파마코 브레인 PS, 두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순도 80% PS 원료를 사용하는 파마코 브레인 PS는 중국 공산당이 아닌 미국산 대두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로 하루 한 포 섭취 시 간편하게 뇌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PS 인체 적용 시험을 65세에서 78세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연구를 보면 PS 섭취 전과 비교해 섭취 후엔 학습 인지력이 약 11.04%, 이름과 얼굴을 연계해 인식하는 능력은 1.08%, 안면 인식 능력은 8.46% 향상됐습니다. 인지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 예전과 다르게 무언가를 자꾸 깜빡하시는 분들, 휴대폰이나 차키, TV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아 헤매시는 분들, 대화 도중에 아는 단어인데도 기억나지 않아서 답답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파마코 브레인 PS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미숫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파마코 브레인 PS는 실제로 미숫가루 맛이 나서 맛도 너무 맛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포만 먹어야 하는데 맛있어서 자꾸자꾸 또 먹고 싶어지는 파마코 브레인 PS. 손으로 쉽게 뜯을 수 있어서 간편하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PS는 인지력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피부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길 바라고요. 저에게 파마코 브레인 PS 광고를 맡겨주신 판매 연계 업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갈 정도로 애국자입니다. 그렇다면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가격 또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초특가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판매처를 보면 한 달 분량인 한 박스를 55,000원에서 65,000원 선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분량의 샘플 박스를 더 드려서 두 달치 분량이 74,400원이고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두 박스를 더 드리고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더 드리는 식의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구매하는 박스량이 한 박스씩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무려 5%씩 더해집니다. 오직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고 인터넷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주문이라는 두 글자만 작성하셔서 반드시 일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구매 대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좌파 단체들이 이재명을 참 난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한복판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 가면을 때리고 미사일 모양의 종이 피켓을 찢는 등 과격한 반미 퍼포먼스가 펼쳐졌는데 한미 협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퍼포먼스를 펼친 단체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민노총 그리고 전국농민회 총연맹, 진보당 등 13개의 극좌파 단체들이었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편에 모인 이들은 전쟁 반대, 평화주권, 역사정의 실현 2025 자주평화 실천단 출정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주된 문구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대진년은 전국 방방곳곳을 돌면서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쟁 강요, 내정 간섭, 미국 몰아내자, 친일 친미 4대 매국 내란 세력 청산, 그리고 조국 통일 실현을 가슴 벅차게 되칠 것이라며 시대의 답은 반미다. 반미 투쟁으로 진정한 승리를 안아오겠다라는 충격적인 말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운동권 시절 과거 반미 운동을 했던 모습을 2025년 현재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듯해서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야 북한 지령받고 있는 좌파들이 늘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이라지만 미국이 언제 전쟁을 강요하고 내정 간섭을 했나요?
우리 국민이 부정선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제발 내정 간섭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도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대진년이 미국을 향해 비난을 했다면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이를 줄여 전농은 이재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농은 이재명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 쌀도 소고기도 사과도 식량 주권도 금융 주권도 안보도 경제도 일자리도 그 무엇도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농민단체가 안보에 일자리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부터가 참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데 쌀도 소고기도 사과도 전부 다 받는다고 해도 우리 입장이 유리해질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니. 이재명이 입장을 분명히 했다간 이재명이 관타나모로 끌려갈 수도 있는데 입장을 무슨 수로 분명히 하라는 건지 이재명에게 너무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전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좌파 단체들인지 간첩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들은 이재명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장들이 2명씩 앞으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면을 쓴 사람 앞에서 미사일 모양의 종이 피켓을 무릎으로 찢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피켓에는 대중국 전쟁 기지화, 경제 수탈, 미국산 과일, 검역 기준 완화, 주둔비 인상, 동맹 현대화, 방위비 인상 등이 적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 가면을 종이 피켓으로 강타하면서 흥에 겨운 듯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좀 이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났을 때 니네 나라 좌파들은 왜 내 얼굴을 때리고 노냐라고 따져 물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쌀, 우리나라 사과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리 우리 경제를 더 먼저 위한다고 해도 이런 폭력적인 방식, 다른 나라 정상을 조롱하는 방식의 시위는 옳지 못한 방식이죠. 더군다나 바로 이틀 전 우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친절히 손을 내밀듯 대북 확성기를 모두 없애버렸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고 오히려 지난 5월에서 6월 북한은 대남 확성기 기능을 보강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없는데도 대남 확성기를 추가 설치한 북한인데 그런데도 북한에 대고 뭘 얼마나 더 바짝 엎드려야 대진년이나 민노총 같은 종북 좌파들이 만족을 할는지 비단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상하 관계로 흘러가는 남북 관계 또한 걱정이 한가득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